현재 그 K전통문화학술원에서 요가 명상 강좌를 이번 가을 학기에 세 개의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좌는 박윤길 교수님께서 참나를 찾아가는 요가 철학 산책, 요가 철학과 경전, 그중에서도 하타 요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이 강좌는 참나를 찾아가는 요가 산책에서 인도의 수행론, 신화, 예술, 종교, 그래서 박광수 교수를 비롯해서 성혜영 교수, 심채관 교수, 방정남 교수, 유현정 교수님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강좌는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하게 되는데 김태희 박사, 그리고 정혜경 박사, 이진재 강사 이 세 분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박광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종교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고 또 한국요가학회에 몸을 담으면서 학회장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학술대회나 학회가 발전하게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서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오늘 특별하게 첫 번째 강의하실 박영길 교수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강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소개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좀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는데 뭐하러 소개를 해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소개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영길 교수님 현재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의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특히 이제 베단타 창조론으로 철학 박사학위 받고 또 현재는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에서 재직하면서 특히 하타 요가 철학 그리고 산스크리트 필사본을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이시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저서들을 냈는데 하타 요가의 철학과 수행론, 하타의 tum불, 하타 요가 문헌 연구, 게른다 상히타의 번역과 해설, 그리고 하타 요가의 호흡법 연구, 하타의 보석 목걸이 번역과 해설 이런 이제 많은 작품들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영길 교수님 모시기가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박영길 교수님이 하타 요가의 국내에서 최고 권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석학 교수로서 국내와 그리고 해외 교수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하타 요가 경전에 대한 아주 그 첨단적인 연구를 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첫 주부터 시작해서 10주 동안에 박인길 교수님이 하타유교 경전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교수님을 저희들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나? 예, 예, 방금 소개받은, 박인길입니다. 그래서 K전통학술문화원에서 많은 강좌를 준비를 해주셔서 덕분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오늘부터, 특히 오늘 강좌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요가학과에서 강의를 좀 하기도 했고, 또 그 외에 외부 단체에서도 강연을 좀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뭐 오늘 하는 주제만으로도 일단은 뭐 경전들을 살펴보기 전에 요가의 뭐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1시간 반으로도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부교재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띄워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주교재는 그 아타유건 문헌연구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설명으로도 충분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하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과 조금 다른 게 좋죠. 그래서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옛날에, 바그바드 기타 같은 책을 읽고, 인도 철학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원 때 그 번역을 해보니까 제가 감동받았던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게 항상 좋은 거니까요. 첫 번째 먼저 간단하게 하타 요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네 종류의 요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만트라, 라야, 하타, 라자. 요가는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파탄잘리 요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 부전공이긴 합니다만 파탄잘리 요가는 우리 요가 일선 지도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학자들의 연구 분야로서의 요가이고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우리 현 시대나 과거의 실천 수행적인 DNA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요가를 90%, 100%가 있다 치면 90% 이상은 하타 요가 전통이고요. 그다음에 학자들을 위한 파탄잘리 요가 전통이 있고 그 외에 아주 마이너하게 만트라 요가, 라야 요가의 기법이 있긴 합니다만 만트라를 설명하는 경전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만트라 요가를 설명하는 텍스트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트라 요가와 라야 요가는 약간 명목적인 이 두 개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두 요가보다 하타 요가가 더 뛰어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자 요가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는 명상적인 요가다, 파탄잘리 요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왕이라는 계급은 카스트 중에서 두 번째죠. 바라문, 끄샤트리아, 무사 계급. 왕도 두 번째 계급이고, 일단 바이샤, 평민, 슈드라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왕이라면 정말 대단하지만 인도의 관점에서는 두 번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왕의 요가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라자는 정말 고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자 요가 그러면 고결한 결합. 가장 고결한 결합이 뭐냐? 치킨과 맥주의 결합이냐? 이게 아니라 삼매죠. 그래서 라자 요가는 제가 논문도 썼습니다만 현존하는 모든 산스크리트 문은 제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조사를 했을 때 라자 요가는 테크닉이 아니라 도달된 경지, 고결한 경지, 삼매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 바로 이 하타 요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요가들이 있죠. 그 외에는 사실은 다 브랜드 네임입니다. 우리 치면 총각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파김치, 이런 전통적인 김치가 있고, 아름다운 김치, 파워김치, 빈야사 김치, 아시탄가 김치, 비끄람 김치, 이게 다 브랜드 네임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분류법과 현대적인 네이밍과는 조금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라자 요가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했을 때 모든 경전에서 라자 요가는 삼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아주 드물게 1% 예외가 있는데 요가 비자, 요가의 근본이라는 책은 남자의 레타스, 정액과 여자의 라자스를 결합하는 것이 라자 요가이다. 라고 정의했던 텍스트도 있습니다. 요가 비자 같은 경우. 그 외에는 다 삼매의 동의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요가는 이렇게 크게는 네 종류의 요가가 있고, 이것을, 특별한 문헌들, 요가의 보석 목걸이 같은 책은 이걸 마하요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틀어서 위대한 요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외에 사소하게 거리야 요가라든지 이런 용어도 발견됩니다만, 그냥 실천적인 요가라는 의미죠. 그다음 요가라는 단어
뜻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결합이라는 의미도 있고 수련법이라는 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임수라고 번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예술적인 기교로 번역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가라는 복합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요가로 파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도 델리 공항 남자장실에 가면 남자장실에는 대바나가리로 푸루샤라고 적어놨습니다. 야, 내가 푸루샤를 나는 자각 못했으니까 뭐 화장실 못 가나?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상키아 경전을 읽을 때는 그 푸루샤는 초월적인 영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 바그바트 기타라든지 그 외에 다른 텍스트를 읽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남자 또는 인간, 인류 이런 의미고 그래서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화 같은 것도 상키아 경전을 읽을 때는 뭐 스뜨리구나 이렇게 뭐 설명을 합니다만 그 외에도 뜻이 굉장히 많죠. 뭐 몸이 아프다는 의미도 있고 문법학에서는 곱빼기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하타 요가에서는 초능력을 구나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후 4, 5세기에 만들어진 상ಖ್야 경전의 군화 개념을 기원전 그것보다 수백 년 앞선 바그바트 기타의 군화 개념으로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뜻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단어의 의미는 맥락이 결정을 한다. 요 정도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바가바트 기타의 뭐 가르마 요가 이런 거는 요가 아니냐? 예, 요가 아닙니다. 일본 교육을 저희들이 받고 뭐 저희 선배들부터 뭐 바가바트 기 요가 책 경전이 워낙 없으니까 요즘이야 뭐 하타 요가 제가 번역한 것만 해도 뭐 20권이 이제 넘죠. 최근 뭐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산스크리트 원전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계속 바그바트 기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그바트 기타의 까르마 요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전부 다 스펙 쌓기 위해서 뭐 로스쿨 간다든지 취직을 위해서 스펙을 막 쌓는데, 기원전 3, 4세기부터 젊은이들은, 인도의 젊은이들은 진리란 무엇이냐? 모르시면 돌을 닦는 다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진정으로 나라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젊은 애들이 다 가니까 헤게모니가 그거죠. 굳이 니들이 쿤바카하고 어렵고 호흡하고 무궁나무 쓰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냥 생활 잘하면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가장으로서 역물 다하고 심지어 알아주나야 뭐 살인해라. 실제 살인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바가바트 기타 요가는 반 요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요가이고 좋은 의미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바가바트 기타를 요가로 한다면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 밥 먹고 하품하는 행위도 다 진리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가바트 기타의 요가는 마르가의 의미, 길이라는 의미죠. 행위의 길. 그래서 까르마 요가를 행위의 길로 번역한 번역은 굉장히 좋은 번역이 아닌가, 성견지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었습니다. 어쨌든, 요가는 크게 네 종류가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요가는 바로 하타 요가인데요. 이 데바나가리라는 문자입니다. 네 음절 하타 요가로 되어 있고 모든 경제는 이런 데바나가리라는 문자로 씌어져 있고요. 요걸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된 부여에 의해서 하타 티 밑에 점이 있습니다. 하타 요가라는 걸로 통용.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글자를 쓰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해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타 요가는 산스크리트 문법에 따르면 최소한 세 가지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격 한정, A가 B를 한정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격, 형용사로서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병렬 복합어 더하기 격한정 복합어, 이중 복합어가 되겠죠. 그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격한정 복합으로 분석을 하면 힘에 의한 요가, 힘에 의한 도구격적인 의미가 있죠. 제3격의 의미, 힘에 의한 요가를 하타 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문법적으로는 강력한 요가,
형용사로서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요가라는 의미도 가능하고, 세 번째는 하와따라는 이 병렬 복합어가 다시 이 요가를 한정하는, 그래서 하와따의 요가. 여기서 요가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하와따의 결합.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비네만 교수님이나 뭐 제이슨 벌치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분석도 제 분석과는 거의 뭐 일치하는 것을 아주 서로 놀라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하타 요가 하면 무력적인 요가, 힘에 의한 요가 이렇게 통용을 합니다만, 아쉽게도 현대학자의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겁니다. 번역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라 현대학자들의 해설이다. 우리가 뭐 저도 은광대학교 대학원 요가학과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거기 가긴 합니다만,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하타 요가는 강력한 요가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대학원생은 그 밑에 산스크리트 원문을 달아줘야 됩니다. 증거 자료로. 근데 아쉽게도 아무리 조사해도 이것을 입증해 줄 만한 원전적 근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전이라고 하면 뭐 인도 철학이나 요가에서는 영어나 일본어나 독일어로는 책, 이건 다 2차 자료고요. 산스크리트로 된 텍스트가 바로 원전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는 뭐 유사 어원학적인 해설, 뭐 그것도 니룩다의 한 분야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산스크리트 경전에서 사례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 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 하와 따의 결합인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와 따의 결합이 산스크리트 경전에서 어,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력한 요관이 이런 식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행으로 오해하는 것. 그 옛날 1800년대에 영국인들이 볼 때 인도에 가면 막 고행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막 바늘 긁기도 하고, 그 사람을 요가 수행자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요가니 이렇게 부르게 됐고요. 그다음 하타 요가의 수행 원리에 대한 이해가 거의 부족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역시 원전에 대한 이해 부족, 산스크리트 원전 자체가 거의 시바상이타, 게란다상이타, 하타의 등불, 이 정도만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자도 없었던 것이 사실은 또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찬드라 바수 박사님께서 게르다 상히타를 1895년대 번역했을 때 서문에서 하타 요가를 하와타의 결합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거 이다 각주 하나만 달아줬으면, 산스크리트 원문 하나만 달아줬으면, 우리는 그걸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각주 하나가 누락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아데 박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고락샤 바다띠라는 책이 하타 요가를 하와 따의 결합으로 풀이한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산스크리트 원문만 한 줄 달아주셨으면 우리는 이런 혼동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근대 학자들의 해석, 그래서 아쉽게도 이 두 가지는 원전과 핵심 기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어원에 매달린 게 아니냐. 근데 문명 우스운 것은 이 하파의 어원이 뭐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사적으로 하타하트, 하테나, 하타하트, 강력하게, 예를 들면 숨을 마시고 그 숨을 참고 하타하트, 강력하게 끌어올려라. 그래서 여기서 하타하트라는 부사는 강력하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타트라는 글자의 하타, 이것을 강력한 요가로 뭐 단순히 대입을 시켰던 게 아니냐. 하지만 이 부사적인 의미를 과연 하파역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디피니션. 이 정의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뭐 하타 요가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강력한 요가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타 요가를 강력한 요가로 파악한 이면에 깔린 전제는 하타 요가는 고행이나 육체적 운동만을 한다는 선입견,
그리고 좀 천박하다라는 편견과 맞물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최근 5년 정도 전에 나온 해설인데요. 제 해석을 해보자. 대표적인 분이 이제 구드론 비네만 교수님, 우리 박강수 교수님, 어, 네, 덕분에 한국에 초청을 해서 강연도 듣기도 하고, 저도 이분의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번역한 책에, 지금은 책이 절판이, 요가 책들은 많이 안 찍습니다. 뭐 300부 정도 찍으려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구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분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제이슨 벌치 박사가 2011년에 해석을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네만 교수님은 하타 요가를 힘에 의한 요가, 아까 전에 문법적인 의미와 크게 틀리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이슨 벌치 박사는 강력한 요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했던 문법적 분석과도 동의를 하죠. 그런데 비네만 교수님은 선입견을 갖지 않고 방법이 강력하다. 그러니까 고행이나 아사나 이런 게 아니라 호흡 수련이 너무나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타 요가는 힘에 의한 요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비교적 온전한 해석이고, 제이슨 벌치 박사는 결과가 강력하다. 그 하타 요가를 수련해 보니까, 쿤바카를 해보고 하니까 군달린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강력한 요가로 해석을 했는데, 요 펜시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논문들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해석은 비교적 온전한 해석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해석은 기존의 문법적 해석과 동일하지만 좀 다르게 올바르게 해석을 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보는 세 번째입니다. 하와 따의 결합. 그 원전적 정의인데 그럼 하는 무엇을 의미하고 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가 태양과 달의 결합. 두 번째는 뿌라나가 하이고 아파나가 타이고 뿌라나와 아파나를 결합하는 것이다. 그다음 후대 문헌에서는 우리 정술에 있는 쉬바와 우리 군달린이라는 샥디가 결합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경전도 발견이 됩니다. 산스크리트 원문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요가 비자라는 책이고요. 148번 개송 CD 합법을서 여드럼절 네 음절로 여드럼절 돼 있는데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라는 말은 태양을 의미하고 따라는 말은 달이라고 말했었다. 뭐 짠드라니 뭐 인두니 샤시니 다 달을 지칭을 하게 되죠. 요가 비자라는 경전은 처음 요가의 근본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우리 주교조에서 제 아까 첫 페이지에 설명드린 주교조에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안 된 경전들 6개와 6개, 7개, 8개 하고 그다음에 주요한 경전들을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많은 시타시단다 바다띠 성자들의 정설 선집이라는 책과 요가 시카 우파니샤드 그다음에 하타의 보석 목걸이 요건 제가 작년에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라는 말은 태양을 지칭하고 타라는 말은 달로 말해졌다. 태양과 달이 결합함으로 하타 요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하는 태양이고 타는 달인데 이게 정말 상징하는 게 뭐냐? 하파 요가에서 태양은 크게 오른쪽 구멍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마시고 참고 태양으로 숨을 내쉬어라 그러면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쉬라. 달로 숨을 마시라 그러면 왼쪽 코로 마시라. 이다나 뒤로 마시라. 그다음에 태양은 복부 소화의 불을 지칭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개를 지칭을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그다음에 그 외의 문헌에서도 많은 해석을 하고 있고 이건 심지어는 불교 딴뜨라 문헌에서도 이미 하타 요가 이전부터 하는 태양이고 타는 달이다라는 해석은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하타 요가를 정의를 했던 산스크리트 문장입니다. 하타 요가 비디아, 하타 요가의 지혜는 하시자, 타시자, 하타, 수리야 짠드라고 따요로 요고 하타 요가. 어, 이걸 로마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 하와 타 아이고 이거 하와 타가 하타이고 이것은 태양과 달
이고 따요로 요가 두 개를 결합하는 것이 하타 요가이다. 이것으로서 하타 샤부다 바찌야 하타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두 가지 즉 태양과 달로 분류하는 중요한 것은 프라나와 아빠나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하타 요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월광이라는 책은 단행본은 아니고요. 하타의 등불, 우리가 보통 하타 요가 프라티피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하타 프라티피카입니다. 하타의 등불. 제가 2015년에 이건 번역을 했는데 월광은 그 하타의 등불에 대한 뜻풀이서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즉 프라나와 아빠나라는 두 가지의 결합을 본성으로 하는 프라나마가 하타 요가이다라는 정의가 확립되었다. 그래서 어, 하는 프라나를 의미하고 프라나는 코에서부터 배까지 작용하는 숨이죠. 아빠나는 배꼽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향의 숨. 뭐 발목이 두껍다든지 관략근이 잘 안 조여지는 분은 아빠나 바이오가 강하고 인도 사람들도 아빠나 바이오가 대체로 강한 편입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서 축 처져 있죠. 어쨌든 프라나가 하이고 아빠나가 타이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하타 요가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브라나, 빙갈라, 오른쪽 콧구멍, 그다음에 소화의 불, 다른 아빠나, 그다음에 왼쪽 콧구멍, 이다나디, 그다음에 감노. 태양은 인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칭송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도양 가보십시오. 올해도 우리나라 더웠는데 인도는 아마 더 더울 겁니다. 인도에서는 좋은 게 구름입니다. 구름이 굉장히 좋은 거고 비가 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달이 좋습니다. 그 중요한 경전들은 다 달입니다. 뭐 까우무디, 월광, 하타의 등불 어쨌든 태양은 프라나를 상징하고 달은 아빠나를 상징하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하타 요가이다라고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뭐 참조하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태양은 하를 의미하고 태양은 프라나를, 태양은 달, 달은 타, 태양은 프라나, 달은 아빠나, 이런 식으로 하와 따의 결합, 프라나와 아빠나의 결합, 최고와와 샥티의 결합, 또 시바와 샥티의 결합, 이런 식으로 태양과 달의 결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할 수 있겠죠. 하와 따의 결합.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태양과 달의 결합.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브라나와 아빠나의 결합이다. 요 T 밑에 점이 빠졌네요, 전부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브라나와 아빠나의 결합이 왜 중요하냐? 그게 하타 요가의 정의라고 한다면 수행적 의의란 무엇이냐?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타의 등불입니다. 하타 요가가 프라나와 아빠나의 결합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하타 요가의 1차적 목표인 꾼달리니를 각성시키는 것이 아래로 흐르는 아빠나를 위로 끌어올리고 그 프라나와 결합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꾼달리니는 하타 요가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꾼달리니를 각성시키지 못하는 수행법은 뭐 사람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무가치하다. 꾼달리니 가슴이 중요한데 뭐 산스크리트 논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빠 나는 상승함으로써 복부에 도달한다. 그 후에 아빠 나는 복부에서 프라나와 합쳐진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꾼달리니는 각성된다. 그래서 꾼달리니라는 것을 물론 꾼달리니라는 것은 하타 요가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뭐 탄트레즘이나 샤이바즘에 나타나고 밥 먹다가 하품하다가도 춤추다가도 각성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게 아니죠. 준비가 안 된 사람, 나비 정화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꾼달리니가 각성되는 것은 저주에 가깝다. 제가 2010년에 번역을 했나요? 그 무케레지 박사님의 꿈달리를 번역하면서 미국에서 저절로 각성된 사람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독한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서는 하지만 요가를 오랫동안 수련하셔서 호흡이라든지 해가지고 몸이 정화되었을 때 각성되는 것 그게 정말 축복인데 그래서 어쨌든 저절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타 요가에 따르면 하와 따 브라나와 아빠나가 결합한 이후에 스파크가 튀고 각성된다.
라고 뭐 그래서 하와 따의 결합, 즉 브라나와 아빠나의 결합으로 정의되는 하타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쿰바카, 숨을 마시고 참은 상태에서 실행되는 바로 이 무드라입니다. 그래서 무드라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무드라를 하기 위해서 호흡을 수련해야 되고 호흡을 수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역동적인 또 아사나도 수련해야 되겠죠. 뭐 이거 사진도 제가 뭐 챙겨도 신고 했습니다만 토네이도 뭐 산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의 그 토네이도가 온 적이 없습니다만 이거 왔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차들 웬만하면 한강으로 다 날아갈 겁니다. 빠져 있을 겁니다. 바람이라는 게 오늘도 뭐 살랑살랑 부는데 바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떤 계기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몸에도 바람이 돌아다닌다. 그리고 이 바람, 호흡을 수련하다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왔다. 그래서 이 꾼달리니라는 것을 바람, 질적인 변화를 겪은 어떤 바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 우리 몸에서 굴러다니는 이 바람을 응집시키는 것. 꾼달리니라는 말은, 뭐, 둘둘 말려진 그녀라는 뜻입니다. 여성 명사로. 그냥 반지를 꾼달라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딱 각성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아직 잠들어 바람이 이렇게 있는데 정체를 아직은 꾼달리가 각성되기 전에는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꾼달리니 뭐 둘둘 말려진 어떤 것이라고 불렀고 각성되고 나면 더 이상 꾼달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로 사용을 할까요? 프라나. 네, 각성되기 전에는 꾼달리를 각성시켜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만 각성되고 나면 프라나는 척추를 타고 올라간다. 프라나라는 단어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하나 썼습니다. 각성된 꾼달리니의 형질이 뭐 정액이나 물과 같은 액체가 아니라 프라나, 바람이다라는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꾼달린이라는 거는 질적인 변화를 겪은 프라나, 이 프라나이다. 뭐야, 이거. 예, 이거 뭐, 물오징어 마른 오징어인데, 좀 과장 뻥을 치자면, 물오징어는 성품이 아주 찹니다. 그래서, 강원도 가서 물오징어 드실 때는, 소주랑 꼬량주 특히, 숯으로 만든 거, 붉은, 이 따뜻한 술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예, 맥주랑 먹었다가는 밤에 설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른 오징어는 반대로 아주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보리나 맥주하고 이 궁합이 잘 맞죠. 그래서 이 단지 마른 오징어와 물 오징어는 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바람에 의해서 말려진 겁니다. 그래서 과장하자면 음량이 뒤바뀌었다.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바람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걸 뭐 살기 위해서, 아유, 맥주 마실 때마다 이 오징어를 먹었더니, 이 오징어 그림만 봐도 이 맥주 생각이 샤 나네. 예, 다섯 가지 주요 생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다나, 비야나, 사마나, 프라나, 아빠나.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라나를 끌어당기고 복부에 내리고 그다음 아빠나 바유를 끌어올려서 복부에 두 개 결합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단사되고 이 아빠나 바유 자체는 인도인들은 대체적으로 좀 아빠나 바유가 강하기 때문에 뭐 한국 남자들은 물라반다 뭐 아시비니 무드라 뭐 관략근 조이고 풀어는 어렵지 않죠. 인도인에게는 조금 어려운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수행적 의의인데 그래서 앞바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앞바나를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HP라는 말은 하타이 등불이라는 어, 책이고 두 번째는 프라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 그 다음에 복부에서 군달린을 각흥시키는 것. 참고로 군달리니가 많이 뿌라짜끄라에 잠들어 있냐, 아니면 물나다라 회음부에 잠들어 있느냐, 요거는 경전마다 또 다르게 되었고, 올 4월에 제가 이거 가지고 논문 하나 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나다라에 있는 게 맞지만, 어떤 사람은 물나다라보다는 북부, 많이 뿌라짜끄라해서 큰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건 아니다라고 경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DNA가 다르고 정신적인 DNA나 뭐 유전적인 것 다 다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복부에서 느껴지는 진다고 하는 경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타의 등불이라든지 고락샤의 백송, 그다음에 뭐 게른다 상히타 같은 텍스트는 꾼달리니가 회음부에 있다. 그래서 관략근을 조이고 뭐 이런 걸 또 강조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나와 아빠나가 결합하는 방법은 바로 쿤바카. 쿤바카는 일단은 숨을 마시고 그 숨을 참은 상태에서 실행되는 여러 가지 무드라에 의해서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 이게 바로 하타 요가의 핵심 기법이죠. 이게 하타 요가의 핵심 기법이란 걸 안다면 아까 첫 번째 했던 그 문법적인 정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텍스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꿈치 부분으로 회음을 압박한 후 항문을 조여야 한다. 그래서 앞바나를 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물라반다로 일컬어지다. 그래서 물라반다는 앞바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수행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석서 월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뒤꿈치 부분이란 이 요니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요님 앞궁자에 또 요니를 조여야 한다. 항문을 받치고 요니를 조여야 된다. 이게 뭐냐? 여기입니다. 삼비디야. 그래서 앞궁자에 있던 항문 관략근을 조이고 그다음에 삼비디아 요님, 요니를 조여야 한다. 요니가 뭐냐라고 하니까 주석가는 항문과 어, 어디 갔나? 학문과 성기의 중간 부분, 즉 회음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바나, 앞바나가 보통 아래로 흐르는 하기 성형의 기라고 하는데 아래로 흐르는 기를 아도 가띵 바이움, 아래로 흐르는 바이오. 그래서 이 앞바나가 아래로 흐르는 어, 바이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브라운나를 내리는 것, 브라운나를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턱을 당기는 것, 혀를 입준장에 붙이고 숨을 참은 상태에서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꿈달리니가 각성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바다는 상승함으로써 복부에 도달한다. 그때 앞귀에 자극된 불꽃의 화염은 길게 퍼진다. 그 후에 불과 앞바다는 뜨거운 성질을 지닌 브라나와 합쳐지고 이로 인해 복부에는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으로 인해 잠자고 있는 꾼달리는 달구어지고 그 다음에는 각성된다. 그 다음에는 회초리에 맞은 뱀이 곱게 딱 또아리를 틀고 일어난 후에는 구멍 안에 숨어 들어가듯이 꾼달리니도 각성된 후에는 브라마 나디로 들어간다. 제가 이 꾼달리니라는 단어를 이 원문에는 없습니다만 보충을 했는데 이건 이해를 시키기 위한 겁니다. 브라나라는 단어로 보통은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꼭 기억 하나 하셔야 될 거는요. 다음 시간과 관련해서 그래서 꾼달리니는 하와따가 결합된 이후에 꾼달리니가 각성되고 이 꾼달리니는 아주 질적인 변화를 겪은 브라나입니다. 그다음에 정수리를 타고 상승해서 정수리에 있는 브라마란드라, 브라만의 동굴이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머문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브라마란드라에 머무는 것을 하타의 등불 같은 책은 이걸 브라나의 소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꾼달린이라는 브라나가 전부 다 척추 정수리 올라갔기 때문에 좌우 콧구멍으로는 숨을 쉬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좌우 콧구멍에는 브라나가 없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의미로 브라마란드라에 머물러서 딱 고정되는 것 이것을 브라나의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샥티, 즉 꾼달리니가 완전히 각성된다면 그러면 브라나, 즉 바유는 꾼달리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요. 브라나라는 용어로 대체가 되죠. 공에서 다시 말해서 브라마란드라에서 소멸하게 된다. 브라나의 소멸이란 우리 경전에서 말하는 브라나의 소멸이라는 것은 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브라나가 브라마란드라에서 미동조차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여러 문은 어, 재미나 또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브라나가 브라마란드라에서 모이는 것, 고정되는 것이 브라나의 소멸이다. 브라나가 소멸될 때 마음 역시 소멸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브라나가 소멸될 때 마음 역시 소멸된다. 브라나가 소멸될 때 산매에 든다라는 의미인데, 이 브라나의 소멸이라는 것, 우리 그 하타 14세기의 그 놀라운 통찰은, 9세기에 브라나와 마음과 빈두가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하타 요가에서는 통찰을 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우리 관점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브라나와 마음과 빈두는, 내가 1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있다가도 스파게티 먹자. 딱 잡념 일으키는 순간 겉으로는 콜록하게 멀쩡해 보입니다만 심장 박동 뛰고 호흡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뭐 생각을 하도 야한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정은 정액으로 바뀌는 거죠. 말하자면 마음과 브라나와 빈두가 세트로 움직인다. 그래서 브라나를 고정시킬 때 마음 역시 고정된다. 이걸 아주 네거티브한 방식으로는 브라나를 정복함으로써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아주 포지티브한 진술도 많이 발견되고요. 경전에서 또 네거티브하게 브라나가 소멸될 때 마음 이렇게 소멸된다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브라나를 소멸시키는 것, 브라나의 소멸은 뭐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꾼달리니를 각성시켜서 정수리에서 죽은 것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게 딱 고정시키는 것, 이게 브라나의 소멸이고, 그때 라자요가, 즉 삼매가 성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타 요가라는 하와따의 결합, 어, 우리식으로 하자면 브라나와 아빠나의 결합이고, 문법적으로는 하와따라는 두 글자가 결합해서 이 병렬복합어가 다시 요가를 소유격으로 확증하는 그 하와따의 결합, 이중복합으로 병렬복합어와 격한정복합어 하와따의, 그렇죠. 의라는 격이 성립하죠. 소유격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타 요가를 하와타의 결합으로 정의를 내렸던 것은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실제로 산스크리트 경전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것보다 우위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타 요가 수행의 일차적 목표를 담지하고 있다. 꾼달리니의 각성이라는, 꾼달리니는 하와타가 결합된 이후에 각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꾼달리니 각성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담지하는 정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하타 요가의 수행법, 이 무드라가 가장 중요하다. 하와 따를 결합시키는 수행법이 쿤바카와 병행되는 무드라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기법이라는 까지 담고 있는 정의로 파악이 됩니다. 어, 목표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래서 하타 요가의 목표도 크게 삼매를 통한 자아 실현, 라자 요가를 통한 자아 실현이고, 이건 철학적 목표이고요. 그리고 베단타 철학이라든지 뭐 샤이바 이런 전통의 철학 목표를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꾼달리니, 그 정신적으로는 이런 의미고, 육체적으로는 꾼달리니를 각성시키는 것, 이것을 뭐 수행적인 목표, 물론 각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정수리까지 고정시켜야 되죠. 그럼으로써 삼매를 얻고, 최종적으로 자아 완성을 이루게 되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삼매에 대한 정의인데, 삼매를 라자 요가로 정의했던 산스크리트 원문이나 번역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의 세 가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타 요가는 삼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문제를 첫 번째는 요것만 한번 보죠. 아트만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 이게 삼매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베단타 철학의 기반을 둔 삼매정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브라나가 소멸되고 마음이 소멸되었을 때의 단일성이 삼매이다. 이건 하타 요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하타 요가 특유의
삼매에 대한 정의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베단타 철학의 정의입니다. 개아와 최과의 합일 아주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분별이 소멸된 상태가 삼매라고 말해졌다. 근데 이 파란색으로 설명된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삼매가 모든 요가의 목표인데, 삼매는 어떻게 삼매에 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하는 보통의 명상법, 현대 요가는 명상보다는 뭐 치유적인 뭐 분노나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삼매, 마음을 잡는 게 현대 요가의 대체적인 명상법이죠. 마음으로 다스리는 법, 잡는 법인데, 하타 요가에 따르면 하타 요가는 프라나와 마음이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보다는 프라나를 정복함으로써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프라나의 정복 또는 프라나의 소멸,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마음으로서 뭐 명상 6개월간 어디 가서 하고 오면 한약 먹어야 됩니다. 몸 피나가지고. 근데 하타 요가는 하와 타의 결합이라는 이 강력한 방법에 의해서 꾼달리니까지 각성시키고 정수리까지 끌어올리는 이 여기서 얻어지는 산매는 육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자유, 즉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브라హ마의 조절에 의거한 하타 요가를 인체 연금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맥락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지를 정리를 하자면요. 그래서 하타 요가는 하와 타의 결합이고, 그 하와 타의 결합은 브라나와 아빠나의 결합이다. 그 브라나와 아빠나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는 하타 요가의 1차 목표죠. 꾼달리니는 하와 타가 결합된 이후에 각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꾼달리니 각성이 하타 요가의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점에서 꾼달리니 각성으로 이끄는 어, 브라나와 아빠나의 결합, 하와 따의 결합. 그래서 하타 요가를 하와 따의 결합, 브라나와 아빠나의 결합으로 정의 내린 것은 원전적 근거를 지닐 뿐만 아니라 하타 요가의 수행 원리와도 일치하는 해석이다. 뭐 그 외에 뭐 강력한 요가, 역동적인 요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타 요가를 전혀 모를 때 나왔던 1800년대 후반에 나왔던 아주 옛날 거고, 뭐 최근에는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보다도 하와 따의 결합이 원자적 증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더 좋은 정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뭐 질문 있으면 뭐 톡으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하게 하타 요가는 다 처음 공부하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질문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톡을 제가 한번 볼까요? 예, 톡으로 이게 채팅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하타 요가 수업을 좀 들었다라고 해도 아마도 거의 뭐 새로운 내용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은 한 분이 있고 두 분이 있고 세 분이 계시네요. 나머지 분은 다 처음 뵙죠. 박bun미 선생님은 이름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우리 만났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도 오늘 수업에 이어서 이제 삼매라든지 삼매에 대한 그 세계의 정의를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를 이해하면 요가 뭐 하타 요가뿐만 아니라 뭐 모든 요가의 정의로 기법으로 말이 좀 내가 말이 좀 이게 보이네.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거기 톡으로 제가 세팅창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다음 시간 좀 10분간 휴식하시고,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 이거 시간을 제가 잘 맞춘 편인데, 예, 이 다음 시간은 두 번째 강좌, 오늘 그 발표하실 분은 아까 잠깐 보이셨던 박강수 교수님이십니다. 박강수 교수님은 뭐 잠깐 소개드리자면 위스콘신 메디슨 미국에서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요가학과 학과장으로 역임하시고 또 동양학대학원 학장까지도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로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한국종교학회의 회장으로도 활동하시고 또 우리 한국요가학회의 회장으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 10월 5일 날 밀양에서 추계 한국요가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실 분은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학수 교수님은 지금은 이제 K 전통문화학술원을 설립을 하시고 사단법인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공식적인 첫 이분 이제 강좌 세계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박항수 교수님 강좌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